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작품은 공무도화가라는 고대 가요예요. 여러분 고대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부족국가, 우리 역사가 출발되기도 전이죠. 이 부족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 살기 시작했던 그런 고대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부르는 갈래들이에요. 그 중에 개인서정시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 지금 현재 발견된 거로는 개인서정시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으로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랑 황조가라는 작품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선생님이 공무도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공무도화가는요, 선생님 제목을 슬픔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고대가요. 개인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가가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가의 내용을 봤더니 행복이나 뭐 미소나 기쁨이나 이게 아니라 슬픔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슬픔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래서 이 공무도가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정말 많은 우리 개인의 정서를 다루는 시가들이 굉장히 슬픔에 대한 이야기, 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출발점이 됐던 시가. 자, 오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일단 한자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제목을 좀 풀어본다면 님이 님 공자 도는 건널 도자예요. 물하자고요. 그래서 물을 건너지 말라는 님이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해석이 됩니다. 자,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자, 앞에 선생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의 갈래가 뭐라고요? 네, 고대가요라고요. 우리 시가의 출발점이에요. 원시 부족민들이 불렀던 노래. 네, 고대가요가 이 노래의 갈래고요. 자, 우리 고전 시가를 배울 때는 이런 갈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래의 특징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문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 문자 없었죠. 우리 문자가 나타난 거는 역사를 쭉 거슬러 내려와서 조선시대까지 가야 돼요. 조선시대 세종대왕님이 나타나셔야 그제서야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글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만들고 기록했을까? 처음에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우리가 그걸 구비전승이라고 말하고 줄여서 구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입구자예요. 입으로 전해진 거죠. 입으로 전해지다가 여러분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중국의 한자라는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노래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뭐로 기록됐어요? 한자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가요는 어떻게 기록이 됐니? 라고 물어보면 구전되다가 한자로 번역됐어요. 한역됐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왼쪽 한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요 한자의 형태로 전달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자로 전해진 거예요. 처음엔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번역돼서 전해진 것이 고대가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노래는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아직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가 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삼국시대 신라, 통일신라, 까지 해서 향가라는 갈래가 있죠. 요 향가까지는 노래랑 이야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노래에는 그에 해당하는 배경설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대사회의 제의와 연결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집단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개인서정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같다. 네. 자, 노래가 언제 출발했을까? 학자들이 계속 고민해 봤던 거예요. 계속 역사, 문헌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아, 고대 사회에는 뭐가 있었냐? 제사의식이 있었잖아요. 제사의식. 무당이 있었죠. 무당이, 하늘과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고대 사회에 얼마나 놀랍고 막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도대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떨 때는 이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어떨 때는 열매가 안 나오고 또 비가 너무너무 왔으면 좋겠는데 비는 안 오고 또는 비가 또 너무너무 많이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고대에 우리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사회에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무당이 나와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소망을 먼저 노래했을 거다. 그래, 그거예요. 공동체가 예를 들어 비가 너무 안 옵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또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집단의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격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 서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지가라는 작품인데 선생님 나중에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단 서사의 공동체의 소망을 노래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이 노래는요. 본질상 인간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기에 감정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모했어요. 자, 다시 기억합시다. 어떻다고요? 집단 서사적인 성격에서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 집단 서사적인 성격의 첫 작품이 구지가고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모했을 때 나타나는 첫 작품이 공무도화가 또는 황조가다. 우리는 그 중에 개인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첫 작품 공무도화가를 오늘 공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고대가요의 특징 정리되셨나요? 어떻게 됐다고요? 구전되다가 한자로 번역됐어요. 제사의식에서 같이 공동체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제사의식 이런 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배경설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집단 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는 것. 네. 암기되셨나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대가요의 특징 정리했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시죠. 네, 우리가 시가를 이해할 때 처음 검토해야 될 것은 도대체 화자가 또는 대상이 어떤 상황에 있나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검토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미지를 조금 내려볼게요. 여기서는. 네, 됐네요. 네, 상황이 어떨까?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님이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에게 막 애원하고 있죠. 물을 건너지 말라고. 그런데 화자의 그 애원을 대상인 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물을 건너갔죠. 그냥 무사히 건너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어머, 삼행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네. 상황이 나왔죠. 화자의 상황. 화자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나요? 님과 이별했어요. 우리 죽어서 이별하는 거 특별히 사별이라고 말하죠. 님과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나요? 4번 문제죠. 어떤 심리를 보이고 있나요? 가신님을 어이할고 님이 물에 휩쓸려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 울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죠. 가신님을 어이할고. 네, 5번 연결입니다. 어떤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상, 슬픔이란 뜻이죠. 애상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어요. 플러스의 대응인가요? 마이너스의 대응인가요? 네, 부정적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6번, 이 노래는 어떤 미의식을 드러내게 될까? 비의 미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비의 미는요, 일단 상황이 비극적이에요.
우리 비극미 안에 있는 게 이제 비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것도 나중에 미의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비극미 안에 있는 비애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애미는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응도 슬퍼해요, 절망해요, 체념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이너스의 대응 방식을 보여줄 때 우리가 슬프고 슬픈 미다. 그래서 비애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공무도화가에 그런 비애미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번 별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필기하고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가에는 물이 1행, 2행, 3행 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물의 함축적인 의미가 3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물은 충만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충만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시행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돼요. 이거죠. 님이요, 내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제발 떠나가지 마세요. 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세요. 나랑 함께 있어 주세요. 이런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일행의 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님이 물을 건너가셨죠. 나랑 단절되고 이별을 겪었어요. 네, 이별과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행의 물. 삼행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죽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의 이미지가 3번 변주되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죽음. 이렇게 3가지의 의미 변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변주라는 말 했죠? 변주라는 건 변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의 악곡명. 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악곡명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후인이에요. 공후는 악기의 이름이고 아마 이렇게 우쿠렐라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공후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뜯을인, 탈인, 그래서 공후인이라는 악곡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핵심 정리 이제 정리할 거예요. 갈래는 뭐라고 그랬나요? 고대가요고 한자로 번역되었던 한역시가다. 성격은 개인 서정의 출발점이 됐다고 얘기했었죠. 개인적, 서정적이고 화자의 태도를 보니까 대단히 체념적이고 슬펐다, 애상적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제재,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소재가 뭐냐? 그러면 물을 건너는 님, 주제는 님과 이별한 슬픔, 이별의 한이라는 주제를 갖게 됐고 이 이별의 한이라는 주제가 정말로 쭉 역사를 타고 현대시까지 우리나라 시가에 굉장히 큰 줄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사적으로는 어떤 의의가 있냐?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때 최고는요, 가장 오래된, 옛꽃자죠.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라고 여러분들이 문학사적인 의의를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구성을 보면 총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명칭이, 특히 한자로 쓰여진 작품들 같은 경우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승전결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고 갑시다. 4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4개의 의미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우리는 그걸 기승전결, 네, 말머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승, 이어받아요. 전환시키거나 절정에 이르렀다가 마무리를 지어요. 이런 구성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도 지금 공무도화가도 4줄짜리이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 부분에 1구에서는 애원했죠. 떠나지 마세요. 2구? 근데 물을 건넜어. 막 초조했어요. 3구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미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비애를 느끼다가 4구 탄식하죠. 네. 슬퍼하고 탄식하고 체념하며 마무리가 되는 정서의 변화 과정이 보였다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선생님 이미지를 옮겨볼게요. 얘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네, 네, 됐을 것 같아. 네, 여기다 옮겨 놓을까요? 이미지를. 네, 옮기고요. 자, 물의 이미지 변주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사랑에서 이별에서 죽음으로 이미지 변주 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고대가요는 노래만 있지 않고 뭐랑 같이 전해진다?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어떤 배경설화가 있냐면 이 어부가 있었어요. 광리자고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어부가 이제 이 그물이랑 이런 거를 막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백수,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 미친 남자,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가 막 이 술병을 들고 막 물을 향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뒤쪽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수광부 이 사람 좀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머리를 산발했는데 흰 머리에 막 산발한 이 남자가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막 만류를 하다가 못한 그 아내가 막 물가에서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다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도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어부가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 가서 아내의 이름이 이제 여옥이었대요. 여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이런 걸 봤어. 어떡하면 좋아. 그 남자도 죽고 그 남자의 아내인 것처럼 보이는 여인도 따라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막 해줬더니 그 여옥이란 여인이 너무 슬퍼하면서 본인의 악기 공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뜯으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배경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 공무도화가란 노래가 전해졌는데 이 백수광부와 아내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 내용을 잠깐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백수광부를 신화적 존재, 아내를 현실적 존재로 보고 백수광부의 죽음은 신화적 세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대에 로부터 삼국시대라는 이제 역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대는 신화의 시대, 신들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당군도 있었고 주몽도 있었고 박격거세도 있었고 이런 신화의 시대 때 활발하게 왕성했던 그런 신화적 어떤 생명력, 신화적 에너지 그게 삼국시대,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쇠퇴해가는 모습 그게 백수광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첫 번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백수광부와 아내를 모두 무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며 강물에 뛰어드는 비상식적인 백수광부의 행동은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라야 이해가 된다. 고조선이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이에 좌절하여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앞이랑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신화시대 때 아주 활발한 이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무당이 이제 역사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이성이 깨어나고 이러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무당이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백수광부는 술병 들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술의 신으로 아내는 주신을 따르는 악신, 음악의 신으로 왜냐하면 아내가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경설에 의하자면 이 아내도 공우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음악의 신으로 보고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깊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극한의 사랑을 노래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견해는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주신 악신 요 정도 음악의 신, 술의 신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두 개는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고조선 또는 고대 부족 국가가 삼국시대라는 역사의 시대
를 맞이하면서 뭔가 질서가 바뀌어가고 또 권위를 갖고 있던 존재가 사라져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노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공무도화가라는 고대 가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한 번만 선생님 다시 정리할게요. 공무도화가 님이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인데 갈래가 뭐다? 고대 가요다. 고대 가요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어떻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구전되다가 한역됐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집단 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개인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이 공무도화가가 개인서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첫 노래로 알려져 있다. 라는 거. 자, 시적 상황은 님과의 사별인데 화자가 그 사별을 이겨내지 못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체념하다가 결국 자결했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의 큰 주제의 줄기를 이루고 있는 노래의 첫 작품이 되기도 했다. 물의 이미지가 3번 변주가 된다. 4개의 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